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체인지데이즈2의 김태환, 김혜연 커플의 갈등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 이 태환 씨는 여자친구가 자기의 사진을 본 걸 가지고 이제 너무 밝은 표정이어서 불만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사진을 본 거죠. 사진을 못 봐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봤대요. 태연 씨는 이날 정훈 씨와는 별다른 교감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 자체가 다정하고 설레는 데이트는 아니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카톡이 오면서 그 미션이 오는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예스를 하니까 당신의 연인이 있는 곳에 그 데이트를 지금 하는 그 현장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태연 씨가 그걸 예스를 눌렀네? 다른 분들은 다 노를 했는데. 혜연 씨가 정훈 씨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친구한테도 못 기대는데 내가 얘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얘가 별로 안 좋은 건지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한테는 별로 못 기대고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자꾸 어필해요. 그러니까 혜연 씨는 태환 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주변에도 알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안 좋아하는데 얘가 나한테 매달려야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필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태환 씨와 도영 씨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을 좀 봐둬야 되거든요. 이걸 먼저 좀 볼게요. 태환 씨가 묻습니다. 내 여자친구와 연애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감정 느낀 적 있냐?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영 씨에 대한 인간적 신뢰는 생긴 상태인 것 같아요. 도영 씨가 나는 혜연 씨를 진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지 대화할 때 너무 편안했다 그냥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태환 씨는 그냥 궁금했어. 나는 사실 어차피 혜연이다 그러니까 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많이 좋아하고 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형이 그렇게 혜연이랑 내 여자친구랑 친하니까 한번 전달해줘. 태환 씨가 나는 진짜 너무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에 뭐 이별을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 태환 씨는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면 다시 혜연 씨를 사랑하고 혜연 씨를 놓치기 싫고 혜연 씨랑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혜연 씨가 계속해서 지금 태환 씨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환 씨는 이 말을 전했고 도영 씨는 이 말을 이제 혜연 씨에게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영 씨가 말을 합니다. 태환이가 생각보다 너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진짜 너를 많이 좋아한다. 그 말을 전달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제 태원이랑 같이 술 한잔 하는데 이제 너랑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근데 혜연 씨는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해요. 어떻게? 여태까지 그걸 못 느낀 거야? 나는 남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도영 씨는 신기하다. 나는 어제 얘기했을 때 확 느꼈거든. 근데 도영 씨가 솔직히 그걸 느끼긴 어려웠지. 왜냐면 혜연 씨가 자기한테 어필을 하는 상황이었었고 처음엔. 그러니까 도영 씨가 뭐 이제 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눈치를 볼 뿐이었지. 태환 씨가 혜연 씨를 너무 사랑한다 막 이런 거를 느끼긴 좀 어렵고 그냥 어제 술 마시면서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그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너는 참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말을 지금 전달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혜연 씨는 그게 싫은 거야.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봤었다는 거야? 이게 싫은 거지. 감히 이 김태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남들이 몰랐어? 남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그 자랑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이 생각이 불쑥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활용해서 김태환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또 생긴 거죠. 그러면서 또 원래와 비교를 합니다. 원래 하루 종일 온종일 계속 표현하고 그랬던 애가 여기 와서는 저렇게 기분이 안 좋아 있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태환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 역시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모두가 느꼈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가 요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너를 되게 사랑하더라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안 하지. 그렇게 이해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렇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도영 씨가 혜연 씨에게 말을 전달하는 그 상황은 태환 씨가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 지금 우리는 이게 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보지만 실제로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도영 씨가 어떻게 전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태환 씨와 도영 씨의 사이도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을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귄 그동안의 태환이의 모습은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다. 그럼 뭐예요? 완전히 자기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모습에 자기의 마음을 열었다. 이 명분은 계속 쓰고 있어서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너무 이제 반복된 패턴이죠. 우리는 지겹지만 이게 태환 씨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패턴이죠. 딴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남이랑 더 웃고 떠들더라고요. 저를 안 봐요. 안 쳐다보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건 실은 사실과는 좀 다르죠. 초반에 혜연 씨가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태환 씨가 불러도 무시했던 건 혜연 씨 쪽이었어요. 그런데 태환 씨가 다른 대안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혜연 씨가 대화를
이어가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앞에서의 이런 갈등을 따라오다 보면 지금 저 말이 좀 실제와는 다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건 태환 씨는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훈 씨와 있는 술자리로 가는 것도 그걸 확인해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애매하게 행동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태환 씨가 애매하게 행동하면 상처받을 수 있겠지. 왜? 내 소유물이 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근데 태환 씨는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처의 의미가 그냥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너무 갈구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돼서 그것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상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근데 이게 혜연 씨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한 거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태환 씨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갑니다. 그 데이트하는 장소에 가요. 정훈이한테 안 미안하고 혜연이가 기분이 좋은 무슨 말을 할지를 막 고민하면서 왔는데 엄청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데이트를 방해했거든. 그리고 지금 나는 김태환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건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뭔가 그 상황이 깨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상황이 깨진 것 같다는 것보다도 가장 지금 혜연 씨가 짜증나는 부분은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그러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또 무시하는 방법을 써야 되나? 아니면 무시하는 방법을 쓰면 얘는 또 대안이 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뭐 그 교육이란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얘를 혼내주지? 에 가까운 생각이겠죠. 태환 씨는 그 사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행복한 모습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정훈 씨는 좀 민망하죠. 죄지은 것 같고. 근데 사과를 합니다. 태환 씨는 이제 미안하다. 정훈 씨는 이제 항상 웃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과하게 좋아서 이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잘 안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죠. 지금 혜연 씨는 그냥 생각을 못했어요. 잠깐 머리가 멈춰가지고. 근데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는 찾아온 게 감동이거나 진짜 나를 보고 싶어서 왔구나 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좋아할 줄 알고 왔는데 라고 태환 씨가 물으니까 우리 지금 상태가 그걸 뭐 좋아할 만한 상태냐? 내가 지금 그걸 좋아하게 생겼어? 이런 말이죠. 태환 씨는 기분 좋을 줄 알고 갔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에서 속마음을 못 전달했다고 하는데 태환 씨도 이런 부분에서 좀 자제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후회 없이 가는 여러 방면으로 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순간순간 재치 있게 하고 센스 있고 그런 사람인데 긴 맥락을 따라가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했던 말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환 씨가 기본적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상대의 통제에 더 쉽게 걸려드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이 더 쉽게 걸려듭니다. 정훈 씨가 가자 하면서 돌아옵니다. 당연히 좋은 분위기로 돌아올 수는 없겠죠. 태환 씨가 묻습니다. 이제 대화할 거야? 혜연 씨가 응. 대화를 해야죠. 혜연 씨 입장에서는. 대화를 해서 태환 씨를 어떻게든 괴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얘를 눌러놔야 되거든요. 이것도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혜연 씨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은 혜연 씨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죠. 태환 씨가 아까 내가 갔잖아. 적어도 내가 갔을 때 태환이가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혜연 씨가 그 뒷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근데 네가 진심으로 나를 보고 싶어서 왔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태환 씨는 혜연 씨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근데 너의 태도는 이랬어라면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혜연 씨가 그걸 알고 그 태도 지적 말이 나오기 전에 거기서 끊고 네가 내 생각을 그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은 이랬어라고 하면서 거기로 프레임이 가져가 버렸어. 태환 씨는 내가 진짜 노력하는구나. 그 생각이 너에게 있을 줄 알았다. 혜연 씨는 아니고 네가 진심으로 나를 보고 싶어서 왔을 거라는 그 생각은 나는 못했어. 그럼 자기 생각으로 프레임이 가져갔거든요. 혜연 씨는 지금 더 유리해져 버린 거죠. 그 뒷말을 끊음으로 해서. 그래서 네가 진심으로 나를 보고 싶어 왔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니까 여기서부터는 혜연 씨가 더 주도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의 너는 나를 보고 싶어서 왔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의 너는 나를 보고 싶어서 왔을 거야는 사실에 가까운 말이죠. 그리고 태환 씨도 인정할 말이고. 근데 여기서 본 너는 안 그랬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거 반박이 약간 어렵죠. 자기가 그랬을 것 같다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는 솔직히 뭐 보면 되게 지겹잖아요. 이제 알겠잖아요. 이것만 모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석하고 보다 보니까 너무 이 계속 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혜연 씨가 태환 씨를 통제시키는 게 보이는데 태환 씨는 이렇게 되면 그냥 조건반사처럼 그래서 잘하려고 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변한 것 같다고 네가 말하니까 잘하려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 태환 씨는 변한 것 같다는 말에 원래처럼 잘하려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상황이긴 해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혜연 씨는 자기가 좀 더 자랑할 만한 거 다른 사람한테 태환이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태환이를 또 혼내고 또 교육하고 통제해야 되니까 그거를 양방향으로 활용할 그게 필요한 건데 태환 씨는 정말로 잘해서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굉장히 복종하고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주면 관계는 개선되겠죠. 태환 씨의 마음은 조금 피폐해지겠지만 여기서 혜연 씨는 잘하려고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태환 씨가 또 저 말이 나오니까 당장 힘들죠. 고개를 절레절레 하니까 혜연 씨가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연 씨가 진짜 내가 이래서 뭔가 말을 하려는데 혜연 씨가 뭘 노력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태환 씨는 노력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고 혜연 씨는 그 노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기준점이 된 거잖아요. 이 기준점을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준점이 형성되는 거, 그 기준점을 당연하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커플이 가스라이팅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관계에서 노력이 당연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태환 씨는 자꾸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인 희연 씨가 멋있어 보이는 거지. 태환 씨가 난 진심으로 아까 진짜 웃겼던 게 그 30kg 넘는 길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혜연 씨는 너도 신나게 놀다 왔으면서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기. 태연 씨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고. 근데 여기서도 네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이렇게 뭔가 사소한 반항들은 있지만 대화는 결국 혜연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대화가 이렇게 혜연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태환 씨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통제에서 약간 벗어난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큰 몇 번의 갈등을 겪다가 태환 씨가 그래도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혜연 씨의 프레임 안, 혜연 씨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무언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혜연 씨의 통제에 한 걸음 다시 들어온 거지. 근데 혜연 씨는 지금 그게 벌써 부족한 거야. 더 해야 돼. 이게 뭔 줄 알아요? 한 발짝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너 이만큼 해야 돼 그러면 안 해요. 근데 태환 씨는 그 30km가 넘는 길을 갔다 왔어. 근데 이게 부족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 30km가 갔다 온 걸 물릴까? 없었던 일로 할까? 아니지. 더 가요. 더 해. 우리가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질 때도 그냥 사이비 종교에 니네 집에 1억 갖고 와야 돼 이러면 1억 내는 사람? 별로 없지. 처음에 100만원 내고 200만원 내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미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여네? 더 하는 거지. 거기서 돌아서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지금 태환 씨의 심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게 태환 씨의 지금 상황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혜연 씨는 지금 여기에서 더 압박을 해도 태환 씨가 30km 갔다 온 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싸움이 일지언정 태환 씨는 혜연 씨를 더 못 벗어나요. 한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이라면 정말로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헌신하고 잘 불살르고 할 만큼 하고 헤어지면 괜찮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렇게 들지 않도록 만들어 혜연 씨가. 그러면서 혜연 씨는 이제 너 힘든 거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잖아. 근데 태원 씨는 힘든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상황에서 너 보고 싶어서 보러 갔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도 잘 잡았어요. 프레임을 잘 잡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한들 벗어날 수는 없다. 애초에 이 모든 판 자체가 혜연 씨가 원하는 판이에요. 왜? 자기가 정한 기준점 있잖아요. 너는 노력하는 사람, 나는 노력을 받는 사람. 그리고 태환 씨는 그 기준점에 맞춰서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애를 썼어. 뭔가를 쏟아 부었어.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럼 더 부어야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태환 씨는 나 그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만 계속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혜연 씨는 더 부어, 더 투자해. 이렇게 되니까 실은 이 논쟁에서 태환 씨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한들 조그만 전투에서 이긴다 한들 이 큰 전쟁은 다 혜연 씨가 이미 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환 씨는 그러니까 네가 이미 나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이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끝까지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혜연 씨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께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네가 날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대. 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알았대.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니까? 내가 4일 동안 느낀 너의 모습은 그랬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들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대가 아니라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대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뒤집어서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위험할 수도 있어. 그 말은 안 위험할 수도 있어.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면 또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혜연 씨가 예전에 세게 생겼다는 말을 사납게 생겼다고 라고 돌려주고 사람들한테는 기가 약하지 않다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변주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주를 시켜가지고 지금 태환 씨에게 공격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 지금 투자 부족해. 더 해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4일 동안 느낀 네 모습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다쳤어. 내가 어제도 그렇게 너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놓고 왜 맨날 나만 표현 안 하는 사람들로 말을 해? 지금 뭐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도 다 자기랑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다친 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이어도 누구여도 당연하게 너만 이상한 거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안 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냐?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왜곡한 거다로 지금 프레임을 가져가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것도. 태연 씨가 그냥 혜연아, 너는 너무 바라는 거야. 그냥 다. 너무 애매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런 내가 지금 확인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태환 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불러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아침에 얘기를 했다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태환 씨 성격에는 아 그건 그렇구나라고 그건 그냥 오케이 인정하고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렇다고 받아들여 버렸어 머리로. 자기가 약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씨앗이 생겼어 마음속에. 내가 너한테 진짜 막 잘하려고 해도 전달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전달되는 게 없는 게 아니죠.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니까 혜연 씨는 그러니까 뭘 잘하려고 했냐고 지금. 근데 태환 씨는 잘하려고 시도한 건 있죠. 어쨌건 잘하려고 거기를 운전해서 간 거죠. 근데 그 행동을 보진 않죠. 왜냐면 그거는 뭐 태환 씨 입장에서는 뭐 자랑거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몰라주니까 못하겠다고. 몰라주잖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 끝나는데 혜연 씨는 더 기분이 상합니다. 진짜 자기 얘기만 자기 감정만 저렇게 그래서 그만 얘기하자. 무슨 얘기만 했다면 네가 날 위해서 뭘 했고 너는 힘들고 뭐 이 얘기만 계속하는데 나는 전혀 느껴지는 게 없고 그러니까 태환 씨는 전혀 느끼려고 하지 않는 거지 네가. 근데 느껴지게끔 행동을 안 했어. 내가 아침에 사람들이랑 남아있으면서 얘기했을 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니까 태환 씨는 뭐 이미 거기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가지고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태환 씨는 또 뭉뚱그려서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노력을 뭐 했어 도대체? 근데 이런 거는 참 증명하기가 어렵고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혜원 씨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대꾸를 하지만 너무 쉽습니다 이런 거는.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했어. 내 원래대로는 했다고. 기준점은 혜원 씨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거기였으니까. 태환 씨는 나도 그래 혜연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넌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너 진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혜연 씨는 너는 딱 진짜 거기까지인가 봐.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막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더 이상 이게 회수가 안 되겠네요. 저희는 그냥 빠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고객님 진짜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세요? 이 느낌이잖아요. 더 상대를 투자시키는 방법이죠. 태환 씨가 넌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혜연 씨가 말하죠. 나는 진짜 그냥 소중한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 와서. 참 이 말은 태환 씨 입장에서 저 말이 이제 마음속에 새겨질 거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까지도 너무 혜연이 말이 맞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혜연이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줬는데 내 잘못으로 잃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걸 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겠죠. 우리 헤어져 이 말보다 훨씬 상대한테 타격이 있는 말이죠. 태환 씨 같은 사람한테. 그 태환 씨가 이제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혜연 씨가 계속 결론을 그렇게 말하게 하네 계속.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게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말조차도 지금 상대가 하게 했고 네가 그런 가해를 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네가 가해 사주자고 네가 원흉이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태환 씨는 네가 말하는 게 이별이랑 똑같아. 똑같은 얘기죠.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라는 거는 뭐 이별했다라는 뜻이잖아요. 혜연 씨는 근데 인정 안 하죠. 이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 뭐가 똑같아? 태환 씨는 어떻게 이별만 쏙 빼놓고 그 비슷한 얘기를 다 해? 라고 되는 거죠. 태환 씨는 이제 표현을 하고 다시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그렇게 쳐낼 거면 지금도 왜 이 인연의 끈을 잡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관계를 끝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착잡했다. 근데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끝나겠죠. 어떻게 끝날지 그림까지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쉽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어쨌건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결핍을 서로를 통해서 좀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좀 놓치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드린 부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